자, 홍길동전 우리 제화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서자는 조선시대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너희가 홍길동이라면은 좋은 집안에서 좋은 일 있고 좋은 밥 먹으면서 살 거, 아니면 홍길동처럼 의적이 돼가지고 상간 원리들을 벌여줄 거야. 홍길동 같은 재주가 있다면. 원숭이가 먼저 말해줘. 나였으면 약간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살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재주를 잘못 부리면 약간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래서 난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 살 것 같아. 서현이는? 나였으면 뭔가 내가 이런 재주를 내가 이런 재주가 있다는 걸 나 자신도 알고 있었으면 이걸 썩히기보다는 약간 좀 그냥 군대 같은데 지원해가지고 뭔가 좀 그래, 유용하게 쓰지 않았을까. 책에서는 홍길동이 이제 자신을 암살하려는 도적을 죽이잖아. 만약에 여기서 홍길동이 그 암살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일단 뭔가 마지막쯤에 죽였다고 묘사되진 않는데 손에 피를, 목숨을 3명을 앗아갔다고 해서 죽였다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뭔가, 만약 홍길동이라면 이 자가 그냥 돌아가게 해가지고 실패를 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게 할 거야, 아니면은 홍길동처럼 죽여서 응징할 거야. 성현이가 먼저 말해줘. 어, 나였으면 죽여서 응징하지 않았을까. 또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성현이는? 아니, 권승이는? 나는 돌아갈까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만약에 죽이면 약간 나중에 약간 괜히 죽였나? 약간 너무했나? 약간 그런 후회가 들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다시 기회를 주면 더 잘하지 않을까라 생각으로 돌려보낼 것 같아.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지금 홍길동이 특제를 죽인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길동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특제를 죽였는지, 홍길동의 근거는 뭐였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서 발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홍길동이 특제를 제거한 근거가, 자, 이 책 41쪽에 나오죠. 41쪽에. 선생님, 어, 저 책을 아직 못 사갖고, 음, 책을 못 읽었어요. 음, 그래.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 네 공부 네가 하는 거지. 준호야. 선생님 뭐라 할 말이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잦으면 문제가 올 거야. 42쪽에 41쪽. 42쪽에도 있어요. 이미 목숨 42쪽에도 셋이나 있어. 없앴고 대강대사 학교는 여전히 더 이상 어쩌겠네. 음. 자, 어떤 근거가 있어? 그 특제가 먼저 그 뭐냐 누구였지? 어디 명을 받아가지고 곡산 때 명을 돈 받고 그래가지고 음. 먼저 홍길동을 죽이려고 해서 음. 그래서 홍길동이 죽은 거 아니야? 아, 특제가 뭐 잘못했다. 또 옥산댁이 그 돈을 줘서 음. 특제를 시켰어요. 음. 본승이 서연이 같은 얘기인 거고. 또 자, 책에서 그 부분을 아예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줘 보겠습니다. 41쪽에 나와 있잖아. 읽어줘 그 부분을. 어, 내가 그것만 중히 알고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데 어째 하늘을 무심하랴.
내가 옳지 못한 짓을 하고, 내가 옳지 못한 짓을 행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니 이런 무리를 그냥 두면 여러 목숨을 해칠 것이다. 내가 너를 미리 없애고 무고한 목숨들을 구하리라. 그렇지. 지금 성현이 읽은 그 부분이지.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데, 금은만 중히 알고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데에서 네 인생관이 잘못됐다. 너는 너 스스로가 사람의 목숨보다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네 인생관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첫 번째 근거가 그거고. 두 번째 근거가 옳지 못한 짓을 행하고 사람 죽이를 좋아하니 이런 무리를 그냥 두면 여러 목숨 해야 할 것이다 해서 너를 놔두면 너는 분명히 또 뭐 할 거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할 빼앗을 거다. 거.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너를 뭐 해야 되겠다? 없애야겠다. 라는 부분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뭐야 이 자를 제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이유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뭐 인정? 처벌. 너가 죄를 저질렀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고통스러워야 된다. 근데 또 하나는 너를 사회에 두면 너가 또 뭐 할 거니? 일을 또 저지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니 범죄자인 너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야, 그러니 너를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격리의 최고의 극단이 사형이지, 사형. 너를 완전히 이 세상 속에서 격리시켜 버리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 이야기에는 담아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은 홍길동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적 응징, 또는 사적 복수라는 거야. 이게 과거에는 허용이 됐었어. 과거에는 법치 사회가 아니었대는. 그런데 지금 현대의 법치 사회, 법으로 다스리는 법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사회는 바로 이런 사적 복수를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금지하게 돼 있어.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었어. 그 원칙을 뭐라고 그런다고?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걸 뭐 한다는 거야? 금지한다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 그럼 여기서 홍길동이 해야 될 일은 뭐였어? 홍길동이 해야 될 일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 돌려보내야 돼요? 응? 아니지, 돌려보내면 안 되지. 홍길동 해야 될 일은 돌려보낼 일이 아니라 죽여요? 죽이는 것도 안 되지.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지. 홍길동이 해야 될 일은 특제를 관가에 신고해서 관에서 원님의 재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게 홍길동이 할 일이야. 홍길동 자기 마음대로 애를 풀어주거나 홍길동 마음대로 애를 뭐 하거나 처벌하거나 홍길동에겐 그 저기가 없다는 거야. 그런 고난이 없다는 거야. 그런 고난을 우리는 누구에게 위임했다는 거야? 국가에게. 권력에게 우리는 그것들을 위임하고 권력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할 거다? 그걸 행사할 거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라는 것들이 현대 우리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약속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지. 물론 이제 이 조선시대, 이 홍길동이 배경이 되는 홍길동이 살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시대가 과연 그런 이제 그 법치에 근거한 어떤 그러한 부분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홍길동이 특제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여? 땅. 그, 응? 관상쟁이랑 무녀, 무녀와 관상쟁이도 죽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녀와 관상쟁이를 죽인 것은 42쪽. 거기 첫째 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한이 없건에 무슨 까닭으로 흉계를 꾸며 너를 죽이려 하려느냐.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고 너희 때문에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니 내가 어찌 이를 용서하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을 또 죽인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고 너희 때문에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들을 뭐 하겠다? 죽여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너희가 감히 흉계를 꾸며 본승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감히 흉계를 꾸며. 음. 네? 조금 아홉째 줄, 아홉째 줄. 42쪽에 아홉째 줄. 9시 쯤 하나 둘 너희가 감히 흉기를 꾸며 속닥거리지 않았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느냐. 요사스런 무리가 제상덱을 농락하고 사람을 해치려 하였으니 하늘이 어찌 무심하랴. 이제 너희 같은 무리를 없애 후원을 없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둘을 다 뭐 한다는 거야? 제거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물이 누구야? 선택. 곡산댁이라네, 곡산댁. 그런데 그 곡산댁과 관련되어서는 자, 밑에서 넷째 줄. 성현이. 저는 나를 저버리려 해도 내가 어찌 저와 같으랴. 이미 목숨을 셋이나 없앴고 대함께서는 아끼는 여전히 더 이상 어쩌겠는가. 하고서 곡산댁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죽이지 않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왜 특제와 누구야? 이 무녀와 관상쟁이는 죽이면서 왜 이 곡산댁은 죽이지 않냐라는 얘기지. 어? 그,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 일이 발단, 처음 시작은 곡산댁 아니야, 어찌 보면? 음. 그 곡산댁이란 존재가 없었으면 애당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원의 뿌리는 곡산댁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곡산댁에 대해서는 이러한 처벌을 처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 홍길동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해? 어, 정현이. 여기 나와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일단 자신의 음, 아버지를 할 수 있는 홍대감이 아끼는 사람이니까 음, 일단 나머지 둘은 그냥 관계도 없이 돈으로 불러들인 사람이고 음, 일단 살려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에 대한 약간 예의 같은 음, 걸로. 음. 그러니까 지금 성현이가 잘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현이 너의 입장은 뭐냐고. 그런 홍길동의 어떤 이러한 그 판단에 대해서 공감과 이해가 가는지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너의 판단은 뭐냐고. 원숭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같이 죽여야 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왜냐하면 원래 첫 시작은 곡산댁인데 무녀와 그 이 사람들을 먼저 죽이고 관상잭이랑 무녀를 죽인 다음에 그 아빠 만약에 아빠를 죽이지 않는다면 이 관상잭이랑 무녀가 약간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음, 저는 아버지도 같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어떻게 생각해? 그 곡상댁을 안 죽인 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음, 그 곡상댁이 뭔가 죽는다면은 아버지가 매우 화가 나서 뭔가 보지도 않을 것 같고 음, 곡상댁은 집안 사람이니까 살짝 죽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자, 곡산댁은 사실은 홍길동 입장에서 누굴까? 홍길동과 곡산댁의 관계는 뭐야? 부자. 응? 첩? 홍길동과 곡산댁의 관계가 뭐냐고, 관계가. 일단 가족 아니에요. 가족 중에서 무슨 관계야? 어, 어머니지, 어머니. 응? 얘들아, 엄마야, 엄마. 곡산댁이. 물론 자신을 뭐 해준 엄마는 아니고, 낳아준 엄마. 낳아준 엄마는 아닌 거지. 하지만 엄마지. 왜? 아빠의 모기 때문에. 아빠의. 부인이니까. 네. 아빠의 또 다른 부인인 거잖아. 이해가? 네. 아버지한테 여러 부인이 있는 거잖아. 그 중에 자기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지. 다른 엄마,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책에 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아끼던 여자이기 때문에 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관계상으로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그건 뭐라는 거야? 폐륜이야, 폐륜. 어?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것들이 조선시대 때 쓰여졌고,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개념들이 바로 뭐냐면 충과 효야. 그런 점에서 이 충과 효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이야기는 벗어나질 않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허균, 이 책을 쓴 게 이제 허균인데, 허균이 여러 가지 어떤 개혁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의 개혁적인 생각도 기본 그 울타리, 울타리는 뭐에 기초한다는 거야? 충과 효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야. 그 충과 효를 뭐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곡산댁 그 잘잘못만 가리고 따진다라면 이 곡산댁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잘잘못이 자기 어떤 그 아버지가 아낀 여자이라고 표현됐지만 결국 또 다르게는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 낳아준 어머니 아니지만 생모는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그것들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발상들 이런 것들은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다음 본승이 진행하겠습니다. 저 제아가 앞에 한 문제 겹쳐가지고 한 질문만 할게요. 해. 너희는 그 홍길동이 이런 재주를 부리고 막 날아다니고 막 하는 게 진실로 바탕으로 된 내용 같아? 아니면은 약간 살짝 꾸미거나 약간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 같아? 제아부터. 나 좀만 더 생각해 볼게. 성현이는? 아니, 당연히 허구의 그런 얘기가 아닐까. 제아는 어떻게 생각해? 난 잘 모르겠어. 저 끝났어. 왜 네 얘기는 안 해? 나도 약간 꾸미거나 약간 좀 거짓말 약간 그런 걸 더해서 약간 쓴 내용 같아. 자, 뭘 모르겠다는 거야? 홍길동이 분신술 사용하고 이것들이 현실 가능할 거란 얘기야? 뭔가 살짝 사람들이 진짜 현실은 아니지만 응,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응, 아니면은 그냥 뭔가 사람이 분장을 해가지고 홍길동 8명을 이렇게 해서 그게 응, 살짝 각색돼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가지고 살짝 응. 그런 부분에서 그 현실성도 있을 수 있다? 네. 어,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 홍길동이 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른바 분신술도 있고 또 축지법? 축지법도 있고 공중부양도 있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다 가능한 거 알아? 분신술, 축지법, 공중부양이 다 가능한 거 알아? 아니요. 안 가능해? 야, 공중부양 여러분들이 못하면 헬리콥터 타면 비행기 타면 공중부양하는 거 아니야? 응. 자, 축지법. 축지법이라는 건 뭐야?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잖아. KTX 타면 대전에서 서울 1시간이면 가잖아. 그럼 1시간 만에 뭐야? 서울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럼 그 사람 축지법 썼다고 볼 수 없을까? 1시간 만에 대전에 있던 사람이 서울에 왔다. 그럼 옛날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 축지법 아닐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다음에 요즘에 그 뭐야? 메타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바타 만드는 거 있지. 그래서 요즘에 그 아바타로 이용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본숭이라는 아바타가 지금 우리 본숭이는 지금 이 자리에만 참가를 하는 거잖아. 네. 그 아이스하키에 가면 여기 빠져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만약에 본숭이가 아바타를 만들면 본숭이 아바타 1은 아이스하키 하고 있고 본숭이 아바타 2는 수업하고 있고 본숭이 아바타 3은 게임하고 있고 이렇게 아바타를 구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도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이라는 실체는 이 자리에 하나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선생님이라는 아바타를 만들면 그 선생님이라는 아바타가 여러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이 인터넷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바타 기술이 그렇게까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발달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분신술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분신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기술적으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가능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현이는 진행할 수 있어? 아니면 아니야? 못할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이 책에서 홍길동의 부모님이 아버지 직책이 뭐였어? 직급이 양반. 양반 중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었어? 쉽죠? 홍대감. 홍, 장관? 이주 판서. 이조 판서였어. 이조 판서. 자, 이조 판서는 지금의 이제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벼슬이 국방부 장관, 뭐 행정안전부 장관, 과학기술교육부야, 쌤 교육과학부야, 뭐 이렇게 요즘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쌤도 좀 헷갈리는데 뭐 보건복지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그 부처가 있어.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커다랗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육조라 육조, 육조. 육조. 그 육조 얘기해보자. 육조가 그 삼정승 뒤에서 돕는 기관. 그렇지. 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안에 삼정승이 있었어. 삼정승이 영의정, 이 제일 영의정, 우두머리고 좌의정, 좌의정이 그다음 넘버 투고 우의정. 우의정. 여기에 오늘날에 치면은 이게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거야. 음, 왕은 오늘날에 치면은 굳이 말하면 뭐 대통령. 대통령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요 6조 요게 이제 오늘날에 치면 각 부 장관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2조가 나오고 나중에 이 홍길동이 요구하는 직업 요구하는 건 홍길동은 뭘 요구했어? 어떤 판사를 요구했어, 자기가? 장주판. 홍길동 요구된 병조 판사야.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야. 근데 이제 2조 병조 말고 뭐가 있냐면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그리고 공조. 이렇게 해서 6조가 6조가. 자, 2조가 하는 일이 뭘까? 뭘 것 같아? 이조 판사는 혹시 들어봤어? 아니, 자, 2조 무슨 판사가 하는 판사가 일. 그 어? 각부 장관 추천하는 그런. 2조 판사는 인사 담당, 인사. 인사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아니라 사람을 발탁하는 거. 과거 시험 봐서 사람을 뽑는 거. 그다음에 누구를 승진시킬 건지, 누구를 뭐 할 건지, 탈락시킬 건지, 징계할 건지, 아니면 뭐 전보 발령 이렇게 사람에 관한 어떤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2조에서 했고 2조가 호조, 예조, 형제, 병조, 공조보다 더 우선했어. 2조가 또 이런 것들을 뭐하는 총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인사가 2조라는 얘기야. 호조는 하는 일 뭘 것 같아?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이야. 아니면 재경부라고 그러나 재정경제부. 뭐에 관한 거? 응? 국세청에서 뭐해? 국세청 그런 것 세금. 같죠. 세금 걷고 나라 살림에 관한 거, 돈에 관한 거. 이게 호조에서 하는 일이야, 호조에서. 예조, 예조는 오늘날 치면 교육부. 그 다음에 외교 사절 맞아가지고 각종 행사 여는 거. 어? 이런 것들 담당, 의전. 어?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게 예조야. 그 다음에 형조는 오늘날 치면 법무부야, 법무부. 범죄 사건 해결, 어? 재판, 이런 것들이 형조. 형조는 아까도 얘기했네. 뭐,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국방부, 군대.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야? 공동 올라라 치면 과학, 기술, 건축, 뭐 산업 등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어디다? 공조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6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 홍길동의 아버지는 2조 판서였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 홍길동은 자기가 병조 판서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길동 하면 이제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뭐야?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첩의 자식을 떠나서 우리가 그거를 서얼이라고 그래, 서얼. 서얼은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서자 플러스 얼자. 자, 서자하고 얼자의 차이를 혹시 알아? 서자와 얼자의 차이. 자, 서자와 얼자의 공통점은 정부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자, 조선시대 또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였어. 즉, 남편 한 명에 뭐야? 부인 한 명. 명. 만을 인정이야. 만을 정식 인정. 그런데 이른바 남자들이 한 부인 한 명만 거느리지 않고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러 부인이 있을 경우에 일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뭐야? 다첩. 제라고 그래. 다첩. 우리 옛날 이슬람 배울 때 이슬람은 일부 뭐였어? 다처제였어. 처가 여럿을 오히 인정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일처만 인정해. 대신 나머지는 첩으로 보는 거야. 차이가 뭐야? 일부 다처녀나 일처 다첩제나 부인이 여럿인 건 똑같잖아. 근데 일부 다처하고 일처 다첩제하고의 차이는 뭘까? 다첩제는 그 음, 나머지 사람은 그 음.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첫 첩을 뭐 하는 거야? 차별하는 거야, 차별. 반면 일부 다처제에서는 처가 뭐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처첩을 차별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서자는 부인이 양반 신분이거나 평민 신분이야. 첩 중에서도 양반이나 평민 신분의 첩을 얻으면 그 자식은 뭐로 보는 거야? 서자로 보는 거야. 얼자는 그 엄마의 신분이 뭐? 노비, 천민이면 그 자식 그 뭐가 되는 거야? 얼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러면 홍길동은 뭐였을까? 홍길동은 서자였을까? 얼자였을까? 얼자. 얼자죠, 얼자. 홍길동은. 왜 그 엄마가 그 집 하녀였잖아. 어? 이런 식으로 서얼이라는 어떤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남편 한 명, 부인 한 명만 정식 인정하다 보니까 정식 부인에게서 난 자식만을 자식으로 인정하는 거야. 양반의 자식으로. 어? 그렇게 함으로써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제도를 뒀을까? 왜 첩의 자식들도 다 그냥 똑같은 자식으로 인정하지? 왜 그렇지 않고 그 뭐야 처의 자식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당시에. 자식이 너무 많아져서. 응? 자식이 많으면 뭐 안 좋아? 문제야? 왜 그랬을 것 같아? 재하나 성현이. 음, 선생님도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 아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인 여럿의 자식을 낳았으면 다 자기 자식이잖아. 그럼 왜 부모의 심정이 자기 자식들이 뭐 되길 바래? 잘 되길 바라잖아. 어? 근데 왜 정부인의 자식들, 왜 나머지 자식들은 그 자식 취급도 안 했냐고. 그 열차에서 나오기로는 그 아, 예전에 그 왕자의 난에서 음, 그
그 두 번째 부인이 낳은 방석을 세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음, 그거 뭐였더라? 그 태종 이방원이 이방원. 자신의 형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음. 자기가 3대 왕이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인식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음, 서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책에는 쓰여 있었는데 음. 그거 아니에요? 아, 지금 제아의 주장은 이 태종 이방원이 이른바 그 태조 이성계가 그 왕위를 물려줄 때 정부인의 자식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첩의 자식에게 물려줘가지고 그거에 대해도 그 원한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성립이 된 거다라고 네. 봤다. 또 본숭이나 성현이 보기 어때? 자, 선생님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도 분명히 뭐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아니면 일부 일처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만약에 첩의 자식들이라든가 처와 첩을 뭐하게 여긴다면 그 평등하게 여긴다면 그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뭐하게 되는 거야?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것들을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별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둠으로써 그거를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유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예를 들면, 콜라를 먹고, 초콜릿을 먹고 햄버거를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먹는 거를 먹지 못하기까지는 못해. 근데 만약에 학교 급식에서 콜라를 주고 햄버거를 주고 만약에 무슨 뭐 초콜릿을 주고 이러면 애들이 엄청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학교 네. 급식에서는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차마 뭐 하지 못하는 거야. 급식에서까지는 그걸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왜 급식은 건강한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탄산음료를 줬다. 그러면 그 탄산음료가 건강한 거다라는 식의 그 허용이 돼버린다는 거지. 아, 선생님 이해가? 네. 그럼 네. 탄산음료를 아예 마시지 말라고는 못해. 밖에서 사 먹는 거는 뭐라고 못해. 근데 최소한 공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산음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취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자, 또 한 가지 해석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자리 다툼. 어차피 그 과거에서 벼슬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소수야, 소수. 네. 그런데 처나 첩의 자식까지 다 같이 인정을 해주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다는 거야. 그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들을 뭐해서? 우려해서 애당초 처음부터 그 인원을 뭐 한 거야? 제한해 둔 거야. 그러면서 사회 전체적인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 말이 지금 쌤이 그 세 번째 말했던 것도 이해가 좀 가나? 그러니까는 아이스하키를 하는데 누구나 다 아이스하키를 하게 하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농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축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누구나 다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아이스하키에 너무 경쟁이 몰려가지고 어? 다른 거에 쓸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거야. 선생님, 또는 저 성현이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어 그래서 그래서 아예 그냥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쿼터를 정하는 거야. 음, 다른 사람들 아예 못하도록.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이스하키 할 생각을 안 하고 알아서 축구할 생각을 하고 농구할 생각을 하고 하면서 그 자원이 국가적 자원, 인적 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거지. 골고루 배분되는 거지.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 예전에는
그 판사나 변호사, 검사가 되는데 고시, 어? 고시를 봐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시를 보면 바로 그 성공길에 오르는 거야. 행정고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반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지고 한 20년 해야 5급에 오를 수 있거든. 근데 시험 한번 잘 보면 바로 5급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20년 뭐 하지 아니하고 근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번에 내가 5급에 오르겠다라고 고시 시험을 막 준비를 하다는 얘기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시의 준비를 몰두를 하다 보면 어차피 고시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정이 돼 있는데 그럼 국가적으로는 그것들이 뭐일 수 있다는 거야. 낭비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시를 볼 정도의 사람이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네. 그 사람이 계속 떨어져. 그럼 그 사람은 떨어지는데 고시 붙을 때까지 계속 뭐 한다는 거야? 계속 시험 고시 준비를 해.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나이를 계속 많이 먹어. 그럼 그 사람이 원래는 그냥 고시 안 보고 대기업에 갔으면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고시를 보느라고 인생을 다 거기에 보내버리면 그 사람 개인도 불행한 거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사람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뭐 하는 거야? 빨리. 날린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국가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 고시를 뭐 2번까지만 보게 해라. 나이를 몇 살로 제한해라. 라는 어떤 그런 룰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각 개인의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어떤 그런 이유로 그것들이 뭐 실현되진 않았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뭐야 자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양반 그 정부인의 자녀들로만 그것들을 제한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네. 그 얘기를 또 뒤집어 말하면 이른바 기득권, 정부인의 자식들로만 야 이건 우리끼리 해먹는 거야. 이건 우리 영역이야. 우리 구역이야. 그럼 이걸 뭐 하지 말자? 이 밥그릇을 확대하지 말자. 지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자, 의과대학 정원, 의사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가야 되잖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고 찬성하는 사람은 누굴까? 대학을 준비하는. 대학 준비하는 사람도 의대 가기 힘든데, 어, 뽑는 인원이 늘어나면 좋잖아. 그 사람들 찬성해. 또 찬성하는 사람, 부모님들. 어? 부모님들? 부모님들 아니, 찬성해. 아픈 사람? 아픈 사람도 찬성해. 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데, 의사가 부족했는데, 의사 만나려면 막 엄청 기다려야 되는데,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환자들 입장에서 의사들을 만나기가 쉬워지니까, 의료 서비스가 더 좋아질 테니까, 환자들 입장에서 찬성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러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 누가 반대할까? 의사. 의사 쌤들이 반대. 왜?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나 혼자 의사여야 되는데 의사가 2명, 3명, 4명 생기면 경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의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해먹자, 우리끼리. 의대생들도 자기가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전에까지는 뭐 했어? 의대생을 늘리자고 찬성해. 근데 자기가 합격한 순간 뭐 한다는 거야? 반대. 의대생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갖는 문제점은 뭘까? 그래서. 그러면 그 서자나 얼자를 배제했어. 과거 시험도 못 보게 했어. 그래서 그 관직에 진출할 기회를 애당초 막아버린 거예요. 이 서자들은 주로 뭐를 했냐면, 그, 뭐야, 당시에 그 역관이라던가 통역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지 그 뭐라고 그러지 내의원 그런 사람들 어? 같은 일들을 아전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 서자나 얼자들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위직으로 못 오르고 그 밑에 중간 하부 그런 부분들을 이 서자들이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부분도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서자들을 과거에 못 보게 하는 것들이 갖는 문제점은 뭐였을까? 음, 소자들의 반발이 너무 뛰어난다. 서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있고. 왕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성현이가 축구 감독이야. 그 성현이가 그럼 축구 감독이어서 대표팀을 꾸려야 되는데, 성현이 너 입장에서 한 반에서만 대표를 뽑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 너네 학교 학생들 전부에서 대표를 뽑는 게 나을까? 성현아, 정부에서 오는 뭐라고? 질문 다시 한번. 네가 지금 대표팀 그 학교 대표팀 감독인데 너네 학교 대표팀을 꾸려야 돼. 11명을 선발해야 돼. 근데 한 학급 너네 반에서만 11명을 꾸려라라고 하는 게 너에게 네가 더 좋겠냐 아니면 너네 학교 전체에서 11명을 꾸리는 게 더 좋겠냐고. 뽑는 게 더 좋겠냐고. 네가 감독이라면. 전체에서 뽑는 게 왜? 그래야 더 그냥 여러 명 중에 뭔가 그렇게 더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반에 20 몇 명 중에 11명 뽑으려면 그냥 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풀이 너무 적잖아. 근데 그것들이 학교 전체로 늘어나면 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자,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 그 뭐야, 서자 얼자 그 과거 시험에서 배제하는 어떤 그런 얘기 하다가. 서자도 서자를 뽑으면은 더 어, 좋은 인재를 뽑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서자나 얼자 중에도 분명히 뛰어난 인재가 있었을 텐데, 애당초 그들을 배제해버리고 정부인의 자식들 중에서만 뽑았을 경우에 인력풀이 제한을 받고 그렇다면 좋은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홍길동전을 쓴 그 허균인데 그 이후에 이른바 실학자들이 한결같은 주장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열제도를 폐지하자. 그리고 인재를 고르게 뭐하자? 등용을 등용하자. 해라. 라는 것들을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국가 경쟁력에 더 뭐 할 거다? 기여할 거다.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더 이제 나을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홍길동이 이제 그 활빈당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활빈당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어? 자, 팔빈당이 뭐 그 살짝 나라에 반대하는 행동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살짝 나라에게 고통받던 국민들에게는 큰 위안 이런 게 됐을 것 같아서 그 국민들 아니 백성들을 생각하는 홍길동의 입장에서는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본승이는 저 활빈당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가 막히네. 재하야, 본승이가 활빈당이 뭔지 모른단다. 그 팔분당은 그 홍길동이 이제 집에 나와가지고 막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도적제를 발견해서 아, 이제 그 도덕제가 그 도덕제 그 대장이 되잖아. 그래서 이름을 팔배당으로 바꿨어. 아, 그 전에 도적대하고 그 이후에 활빈당의 차이가 뭐야? 자, 그것도 설명해 줘. 살짝 도적대는 제도 이런 게 잘 잡혀있지 않았다면 팔배당은 제도도 잡혀있고 진짜 군인처럼 활동했다는 거. 자, 또 그 다음에 도적대일 때는 일반 양민들, 서민들의 재산을 약탈했어. 그리고 그 약탈한 것들 갖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에 집중했다는 거야. 근데 활빈당이 된 다음에는 그 약탈을 누구 걸 약탈을 해? 나쁜 사람들. 양반들 거, 탐관 양반들 우리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뭐 절의 것들을 약탈을 하고 대신 그것들을 뭐 한다는 거야. 일정 부분은 자기들 먹고 사는 거에만 족하는지 아니하고 일정 부분들은 백성들.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어떤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거지. 그게 이제 활빈당이지. 이런 활빈당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본승이. 저는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못 사는 백성들도 많고 약간 남의 것을 약탈하는 양반들도 많은데 그 양반들에게 약간 참교육을 시켜주는 약간 그런 활동이어서 저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현이는? 음, 잘 몰라? 책 안 읽어서 거기까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승이 제야 2022년 한국에 활빈당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아, 제안은 필요하지 않다. 본승이 필요하다. 네, 자,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제안 이거 필요하다. 본승이 필요. 대통령 이거는 그럼 이상해요. 본승이부터 왜 필요해? 2020년 한국 사회 약간 활빈당이 왜 필요해? 부자와 약간 돈 없는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돈을 음, 너무 못 벌고 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잘 버니까 음. 약간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약간 그러면 그런. 활빈당이 본승이네 집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안아주면 돼? 본승아? 그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제안 어떻게 생각해? 저요? 저는 살짝 우리나라에 부패한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 음, 살짝 그 정치인들을 뭔가 그 재산을 뺏는 게 아닌 살짝 당 말고 한 시민 단체로서 이제 딱 정치인들의 그 권력 독점을 막는 그런 단체로 그 활빈당이 나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활빈당이라는 단체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022년 대한민국에서 활빈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활빈당도 사실은 아까 쌤이 말했던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현재는. 자력 구제 금지 원칙. 그러면 활빈당이 허용이 되려면 이른바 아, 공권력이 음? 국가 권력이 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그래서 자체 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활빈당이라던가 개인들 스스로가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또 그 부정의, 불의를 뭐해? 심판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 근데 만약 그 국가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 사회라는 시스템이 온활하게 굴러간다라면 그렇다면 이런 활빈당의 어떤 그런 활동들은 이 국가의 법 시스템, 법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판단은 활빈당이 어떤 활동, 공익적인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거 못지않게 플러스 하나의 어떤 그런 요소가 현재 사회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이 이른바 잘못된 사람들을 스스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아까 이제 본순위 같은 경우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극심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고 이 것들이 부정의, 불이하며 그리고 이것들이 국가의 시스템 내에서 스스로 개선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본승이 같은 경우는 2022년 판 활빈당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당시에 뭐야 홍길동이 활동했던 당시에 활빈당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뭐였어? 그 좋아하지 않았다. 당연히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건 도적의 무리였고 그래 놓고 홍길동을 뭐해? 체포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홍길동 니네 도적이 나설 일이 아니다. 국가 체제 내에서 그것들이 해결돼야 될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홍길동이나 활빈당 입장은 우리가 이렇게 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어? 당시 정치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내가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 망가진, 무너진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런 활빈당이나 이런 자력구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들을 갖고 있는 거지.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또 한 가지 시각은 이거야. 목적과 수단이야.
자, 성현이, 이거는 책과 관계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네.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 나쁜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 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아무리 뭐 좋은 목적이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다면 포기해야 한다. 자, 성현이는 어느 쪽이야? 저는 첫 번째요.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 나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왜?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나쁜 수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음, 여기서 말하는 그 도둑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쁜 수단일 수 있는 거지. 이 좋은 목적이라는 거는 저 자신한테만 좋은 아니지. 건가요? 아니면 공익적인 거지. 남을 공식. 돕기 위해서. 지금 뭐, 아까 본승이가 말한 거에 따르면 극심하게 가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 아주 큰 부자들의 돈을 털어서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 일단 먹여 살려야 된다. 라고 한다라면 좋은 목적을 위해서 때로 나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하는 거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나 할지라도 이렇게 도둑질 같은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들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두 번째인 거지. 자, 우리가 신치호 봤었지, 얼마 전에. 아니요. 아닌가? 신치호 안 봤나? 신치호에 보면 신치호가 동방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켜. 어? 독립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독립자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 은행의 어음을 위조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유통시키려다가 그래서 돈을 마련하다가 체포돼. 그래서 그 일로 이제 감옥에 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금융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근데 신채호는 떳떳했어. 왜? 자기가 그 음, 금융 어음 그걸 조작하는 어떤 그런 행위는 자기 개인의 어떤 그 부분을 위한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독립을 위해서. 게다가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민중들의 돈을 그 착취해 갔기 때문에 그걸 되찾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런 일본 법에 의하면 나쁜 수단이지만 자기의 양심에는 거리낌 없는 것이고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떳하다라는 거. 그 신조 같은 경우는 일본에 해당되는 어떤 그러한 주장을 갖고 있는 거야. 반면에 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조의 어떤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어음 사기 사건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독립이라는 어떤 그런 숭고한 어떤 그런 일들을 뭐 훼손해서는 안 된다. 조선의 독립이 그 숭고한 일이니 그 방식조차도 뭐야 된다? 정당하고 한치의 빈틈이 없고 숭고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야 할 때 이 좋은 목적이 더 이렇게 뭐야 평가받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의가 가능한 거지. 제안은 1번이야, 2번이야? 음, 2번이요. 어? 2번이요. 2번? 왜? 예전에 아빠가 그랬는데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살짝 거쳐가는 그런 게 안 좋으면은 그거는 그냥 안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승이는? 저 2번이요. 음. 그, 왜냐하면, 말해. 그, 아니, 그, 일본이, 예를 들어, 그, 올림픽 때 좋은 결과를 위해, 도핑을 하면, 그건 나쁜 거니까, 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가치관이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결국 뭐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결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 건가? 아니면 원리 원칙, 그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사람마다 다른 어떤 그런 입장을 택하고, 물론 이제 이것들이 상황마다 또 그 다른 어떤 그런 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뭐 누구는 목적만을 선택한 목적이 모든 거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뭐 수단이 정당해야 된다고 한다던가 이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지만 어쨌든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건가라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의 또 가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자, 이 책에서 끝에서 보면 홍길동이 한 일이 뭐야? 뒷부분에 보면
홍길동이 나라를 세워요. 율도국을 세우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원래 처음에는 조선 민중들, 조선 백성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려기 위해 노력해. 하지만 결국은 조선에서의 어떤 그런 시도는 실패하고 말지. 그리고 이제 그가 한 일들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 데리고 가서 율도국을 건설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율도국을 건설하는 게 이게 좋게 얘기해서 건설한 거지. 이게 나쁘게 말하면 뭐 한 거야, 사실은? 다른 나라를 지금 침략한 거잖아. 네, 다른 나라 왕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뺏은 거잖아. 네, 물론 이제 그 홍길동이 내가 그 율도국 왕보다 더 뭐 할 수 있다, 더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 무능한 너는 뭐 해라? 물러 나라. 라고 했던. 그래서 실제로 홍길동이 율도국을 더 좋은 나라로 잘 다스렸잖아. 그렇다면 이 홍길동이 이런 행위는 정당한 건가? 아니면 홍길동이 그런 행위는 부당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냐는 얘기죠. 본승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왕도 자기가 어렵게 해서 권력을 얻어낸 건데, 그 홍길동에게 뺏기니까 약간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저는 홍길동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음, 일단 왕이 부정부패해 있고 백성들이 살기 힘든데 활빈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고 비록 조선이 아니더라도 백성이 사는 그런 처지는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홍길동이 한 행동이 맞다고 생각해요. 음. 자, 그럼 제아의 논리대로 치면 이런 반박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 힘들었어. 그런 가운데서 일본이 더 먼저 그 개방을 하고 더 잘 살았어. 그래서 일본이 뭐해? 그 혼란스러운 미개한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선을 대신 모함으로써 다스려 줌으로써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들은 정당하다.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율도국에 홍길동이 가서 율도국을 점령했을 때는 율도국의 백성들도 홍길동을 받아들이고 홍길동의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율도국이 매우 좋게 변하고 음, 상황도 매우 좋아졌잖아요. 근데 음, 반면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본은 뭐 침략을 한 건 똑같긴 하지만 음, 일본이 우리나라와 아니 그러니까 율도국에서는 홍길동은 백성들이 이렇게 딱 다 이렇게 같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줬지만 일본은 그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재 이런 것들을 없애려 노력하고 문화재랑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걸 다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살짝 처지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아빠 전통 예절이 뭐예요? 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전통 예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야, 다음 주에는 책 잘 구해서 수업 준비 잘해서 참여하기 바랍니다. 성현이도 마찬가지고. 네,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 안녕. 이기시.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그래.